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도 제가, 피파리 수업 참석을 했고, 아이스간 대표님이 나눠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 생각,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정보들, 그리고 또 오늘 겪었던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한번 저도 아이스간 대표님처럼 연결을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음,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대표님이, 항상 자세, 주제 파악,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육받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세.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도 자세. 뭐든지 자세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PT를 받고 계시는데, PT를 받는 그 과정에서 또한 연결해서 이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PT를 받는 중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초보일수록 더 그렇다. 그래서 대표님이 등에 관련된 근육을 키우는 거에서 자세가 굉장히 안 된다라는 그 사례를 통해서 그 자세의 중요성, 자세가 좋지 않고 위치 파악과 주제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보았던 경험,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우선 제자가 수강생이 들어오면 경제를 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함께 갈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론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저의 고객을 바라봤을 때도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볼 게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갈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그 사람이 잘 됐을 때도 보고 안 됐을 때도 보고 항상 그 자세를 봐야 되는, 현재 안 좋다고 해서 그게 또 안 좋다고 볼 수만도 아닌, 그러니 진짜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도 들었고, 그리고 사람을 봐야 하는 기준은 자세구나. 이 부분은 코칭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고객도 그런 자세 기준으로 봐야겠지만, 저도 저 스스로, 그,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고 제 성장이 곧 저희 가족과 저희 주변 사람들을 돕는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건 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 도우려면 우선 저의 자세부터 한번 거울에 빗대어서 내 위치와 내 자세가 바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항상 아이스간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해당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예전에도 항상 기준이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랑 상관없이 너무 국한되어 있어서 너무 생각이 짧았고 답답했었는데, 대표님이 요즘 자세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 타인이 아닌 저로가 먼저 1순위여야 된다. 그 고객이 저니까 저의 첫 고객은 저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보기 이전에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저에게 갖다가 봐야 되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 안에 교만함도 있을 거고, 그 교만함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착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아마 능력이 없고, 많이 벌어본 적 없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자세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모르는 저의 모습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돈을 더 벌어보고, 이 돈 벌어본 거를 최근에도 이제 1년간 제가 1억 원대 정도를 벌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한 상황이 갚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이게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의 미래가 버는 게 이제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지고 대략 이제 알겠다라고 싶으면 저도 어떤 제가 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또한 대표님이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이 자세, 위치, 주제 파악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표님 자신에게도 하시고 그 측근에게도 하시고 그 수강생 제자에게도 하시는 거가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뭔가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때 저 자신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거든요. 다짐하고 정리하고 내 걸로 만들고. 근데 이게 이 말과 이런 내용과 이런 경험과 이런 모든 나눔이 또한 제 주변 이거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처럼 아마 아이승환 대표님은 더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세가 어쩔 때는 너무 저를 낮추는 건지, 그러다 이게 그러니까 뭐 셀프 피드백을 하면서도 자기 주제 파악 이거가 어디까지가 막 해야 되는지가 사실 어려운데, 자기 셀프 피드백 하다 보면 좋고 기분 좋아지고 해져요. 근데 또 그 안에 저의 못한 부분도 보이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느 저점이 있을 건데, 너무 또 자기 셀프 피드백 하다 보면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되어질 거니까 너무 또 방관할까봐 제가 또 이렇게 맞가게 될까봐 겁도 나고, 또 너무 못한 부분만 보다 보면 자꾸 또 위축되고 막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성장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박스 밖에서 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막 정확히 안다라기는 못하지만 오늘도 이제 제가 셀프 피드백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 자세가 중요한 거가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번 차수가 28회차예요. 근데 제가 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잘한 건 이 피파 수업을 들었다는 거를 제일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해요. 분명히 이 시간을 함께 했다면 저는 뭔가를 포기를 했거든요. 그 포기한 거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판단거리일 수도 있고, 저 사람 힘있으면 변했다라고 욕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용기를 내봅니다. 24일이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성도 교제의 밤이라고 하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마스 이브날에서 행사를 해요. 저희가 오늘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데, 오늘 조금 일찍 회사에서 마쳐서 제가 남편은 발표를 하게 해요. 뭔가 찬양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을 했죠. 화요일 날 겹쳐 있으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 우선순위가 뭐지를 고민을 하게 됐고, 아이들은 어차피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차를 집에다 두고 남편과 아이들만 보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아니면 뭐 하루는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막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남편하고도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그날 교육 있는 날인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남편도 옆에서 도와주더라고요. 뭐 근처에 노트북 가지고 잠깐 참여했다가 이제 교육 시작하면 장소 이동해서 교육을 참석해라. 그 방법,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남편이 뭐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그리고 밥 먹는 부분에서도 좀 챙겨주게 됐고,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싶잖아요. 준비 막 열심히 하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저희 이제 한 30분 거리거든요. 차로. 그런데 밀리니까 오늘 1시간 걸리더라고요. 가는 것만. 그리고 올 때는 한번 택시 한번 봤더니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오려면 9시까지인데 한 8시 20분에는 택시를 불러서 와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막내랑 아이들 그러니까 총 3명의 아이들까지는 볼 수가 있는 시간이 때인 거예요. 그래서 막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둘째랑 큰애가 하는 그 한 1분도 아닌 시간을 못 보고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죠. 너무 자랑스럽고, 고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저는 저의 이 자리로 왔습니다. 처음이에요. 제가 교회보다도 우선순위를, 제 선택으로 이렇게 참여한 거. 그 이유 중에 지금 저는, 6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선 경제가 더 우선이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빚이 생길 수 있었던 건 뭔가, 어, 뭔가 제대로 된 생각과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승원 대표님을 찾았고, 알승원 대표님을 만났고, 뭔가 배우고 변하려면 이렇게 제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 콜드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을 매주 참석하는 것부터도 매 순간 또 연말이라고 연락이 또 많이들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겨내야 되는 게 저의 일이고 저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 28회차는 다른 날도 특별히 사실 뭐 모임이 있다거나 하면 저는 화수는 무조건 빼고 금요일도 무조건 빼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일정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계속 뭔가를 우선순위가 저는 지금 이렇게 저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1순위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지? 뭐 마음이 바뀐다거나 뭐 아무튼 그렇게 그 얘기를 하려면 또 길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정말 제 기존의 것들을 놓고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저의 선택인 거. 그리고 저는 이거를 1년간 정말 빠짐없이 참석을 했다.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저는 성장이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을 참석을 했다는 제 자신에게도 제 자신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말한 걸 지키고, 네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너의 진심이 진짠지, 저 스스로도 확인을 하고 싶고,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요. 이것 또한 저에겐 극단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다면 작은 거지만 또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걸 알겠거든요. 지속한다, 꾸준히 한다, 말한 걸 지킨다. 사실 제가 유튜브 내에서도 말해놓고 못 지키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우선순위를 두고 지킬 것들을 지키더라고요, 보니까. 못 지키는 거는, 사실, 잊어버렸다기보다는 놓친 거? 기억은 해요. 제가 이번에 마케팅이다라는 거, 앞부분만 그때 영상 올리고 뒷부분은 다시 올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올리려다가, 미리미리 이제 또 그거를 더 조금 꼼꼼히 더 읽고 깨닫고 나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 욕심에 또 못 올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저는 참석하는 거가 저에겐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제가 아무리 혼자 읽는 시간을 많이 한데 대표님이 이렇게 깨닫고 경험했던 그 노하우와 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더 각인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오늘 잘한 건 이 약속을 그것도 제가 교회가 아닌 교회 일정이 아닌 이 제가 피파리 수업을 지켰다는 거 저를 너무나 칭찬해주고 싶고 이거를 끝까지 1년을 유지를 해보는지 저 또한 저에게 시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잘했고 또한 이제 가족들에게도 최대한 제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전달이 된 것들 이런 것들 또한 전 지혜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엔 이거 아니면 이거였거든요. 요걸 먹든 뭐하든 제가 이거다 싶으면 그냥 막 추진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제가 최선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시간에 제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제 변화된 부분 또한 또 느낄 수는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 얘기를 하는데 벌써 17분이 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025년도를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 이제 손을 들었는데 다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또한 우선 정말 2025년도에 제가 저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돈에 쪼들려서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아이가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또 눈물이 나는데, 부자였으면 좋겠다고 해요. 엄마가 그러면 같이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스란 대표님을 만났으니까. 저는 감사한데, 아이들은 이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가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괜찮아요.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뭔가, 빚이 있어서 힘들고 쪼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잃고 살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른 해결을 하고 싶고, 정말 제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느껴보고 싶은 거? 음, 여행을 가서도 이렇게 줌이나 이런 것들도 해가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은 시야를 넓히고, 아이스land 대표님이 해외 여행을 가서도 되게 차원이 다른 여행을 하셔요.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도 막 경험을 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과도 그 기본 전통적인 안 되는 것을, 어, 되게끔 하는 그런 사례들. 정말 차원이 다른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러한 경험과, 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삶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껴보고 싶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도 또한 같이 느끼고 싶고, 그런 다른 세상, 다른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형식으로 또 저를 이렇게 사용을 하실지도 되게 궁금해요. 아이스간 대표님이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모르는 사람에게 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모르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돕는 거에 대한 생각 차원도 대표님 만나서 느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제가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돈 많이 벌 사람들은 돈 얘기하다가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말이 하려고 그 얘기를 아이들 얘기가 나왔는데, 사명자는 디테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정보화 시대잖아요. 유튜브 틀면 진짜 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나는 뭐부터. 근데 결국엔 그 아는 말들이 결국엔 내가 실천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은 사실 없어서 결국엔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니까 또한 그 말이 식상하고 맨날 부자들은 성공했던 사람들은 똑같은 말만 한다고 그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게 이제 많은 정보화 속의 그런 오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덩어리들 속에서, 그 정보들 속에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디테일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도 디테일이 없어서 그 디테일을 어떻게 배우지? 근데 막상 또 혼자 배운다고 해서 디테일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또한 결코 또 디테일해질 수 없고, 그러니까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데, 그 두려움은 혼자서는 결코 싸울 수 없어요. 누군가 알려주면 그때는 그럴 수 있고,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지만, 또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또 돈을 어떻게든 벌었어요? 그걸 또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용기와 또 싸워야 되는, 뭐든지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붙잡을 수 없고, 무언가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 그리고 디테일을 배우려면 이제 디테일을 배우기 위한 내용들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성공하고 바짝하고 사라지는지, 그리고 왜 돈을 벌었는데 결국엔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프로와 아마추어인데, 사실 프로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만약에 프로가 다 번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진정한 프로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시간, 뭔가
자유? 뭐 이렇게 돈을 얻고, 뭔가 그런 게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돈이,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 프로가 되고 싶으면 처음부터 프로가 되진 않고 아마추어 있다가 그다음 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선 아마추어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근데 프로가 목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직업의 한계,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프로는 아니, 여기 적어놓은 게, 인간을 도와주는 거에, 인간이 무엇을 원하고, 인간을 도와주는 사람은 프로고, 직업 속성의 타겟에 맞추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는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 속성에 촉한돼 있지 않았다는 이게, 왜냐면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했던 것들,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 게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런데 직업 속성의 타깃으로 아마추어인 사람을 이제 예시든 게 빌 게이츠였거든요. 진짜 세상을 바꾼 건 테슬라와 애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복합한 거를 되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해줘서, 저도 애플이랑 테슬라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잘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는 아는 것처럼, 이분들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로 이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편리성을 줬잖아요. 근데 사실 빌 게이츠는 뭔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 으로만 저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가 뭔가를 해서 우리의 삶의 편리성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타겟이 인간을 도와주는 거가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구나. 왜냐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줬고,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또 대단한 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살아있는 거, 이것 또한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거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인간을 타겟을 해야 되고, 인간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건 하나를 쫓았는데 다 얻기를 원한대요. 근데 진짜 맞아요. 심플한 걸 원하고, 사람의 속성은 힘들고 복잡한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얻는 건 다 얻고 싶어요.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질과 속성이다라는 거. 이거를 음, 깨닫는 사람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승환 대표님을 계속 찬양하듯이, 무슨 신처럼 종교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디서 배울 수 없는 디테일을 배우고, 어디서 배울 수 없는 이런 통찰력과 이런 해동력을 배워요. 그리고 어디서 할 수 없는 자기 주제 파악과 돌아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푸시, 그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강한 채찍질, 이런 부분을 배워요. 그 채찍질이 진짜 채찍질이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 상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대표님의 생각, 그리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따끔한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 스스로가 그냥 그게 채찍질이라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지금 다 돼갔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